안녕하십니까. 인생을 성형하는 남자 정영기입니다. 예, 가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오래 잘 뿌리고 가꿨는지, 그리고 무엇을 거둘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계절입니다. 오늘은 농부는 대개 들판에서 뭔가를 거두는데 주식시장에서 뭔가를 거두는 사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른바 주식농부라고 하는 박영옥입니다. 박영옥. 아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잘 알 겁니다. 박영옥. 주식농부라고 합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대개 어디 가서 취업을 해서 돈을 벌거나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2차 대전에서 1차에서는 돈을 벌고 2차에서는 이제 투자를 하죠. 그런데 1차 대전보다 2차 대전이 훨씬 어렵습니다. 대개는 뭐 주식 투자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돈이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도 하고, 그 밖에 다른 투자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박영옥은 농부처럼 투자해서 지금 2천억대의 재산을 벌이고 있는 뭐 슈퍼겜이라고도 하고, 스마트 인컴 그 투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이루기까지는 그 사람이 어떤 성장 배경에서 자랐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그 전북 장수에서 태어났습니다. 61년생, 지금으로 만 59세인가요? 그런데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대개 7살쯤 해서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은 상실감을 매우 큰 데 비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철이 덜 들었기 때문에.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뭐 10대 초반이잖아요. 그런데도 철이 덜 들었었습니다. 박영옥은 저보다 3살 적고, 그리고 저하고는 인근에서 태어났네요. 그런데 7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되게 그때는 초등학교 이제 3, 4학년만 돼도 뗄나무를 하는 게 큰일이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그래서 지게를 지고도 일도 하고, 중학교 들어가기 어려운 형편이다 보니까 어머니 혼자인데 사형제를 키워야 하는 그런 형국이었죠. 그리고 박영옥 씨는 장남이고 그 위로 누나가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그 어머니는 대개 80대만 안팎 되겠네요. 그런데 아마 30대 초반? 거기 어디 혼자 됐겠네요. 그런데 자식들을 셋이나 거느리고, 그리고 가르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중학교도 지나가기 힘든 형편이었는데, 첫 번째 등록금을 초등학교 6학년 담임선생님이 대줌으로써 이렇게 시골에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에게 정말 그 황금 같은 돈을 쓰는 이 교사들도 있고 그럽니다. 인생이 바뀌는 거죠, 거기에서. 그래서 중학교를 나온 다음에는 이제 14살, 5살 그 정도 되잖아요. 고무신 신고 서울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제 동네 친구들도 보면 이렇게 뭐 남녀 합치면 14명도 넘지만 한 20명 안팎 되는데도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셋. 그러니까 중학교 나온 사람도 그것도 절반도 안 됩니다. 그만큼 옛날에는 중학교 졸업해서 서울로 올라가는 수도 많았고, 초등학교만 나와서 서울로 올라가는 수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서울로 올라가서 섬유공장에서 한 3년 정도를 근무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버스터미널 같은 데서 신문팔이도 하고, 그런데 배움에 대한 어떤 열망이 커서 방통고, 왜 우리는 방통대는 잘 알지만 방송통신 그 고등학교는 잘 모르는데 그게 있습니다, 학교에. 여기 이제 전주 같은 데도 전용고라든가 전주고등학교라든가 그렇게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렇게 출석 수업을 방학 때를 이용해서 한다든가 주말을 이용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제를 내주면은 그 과제를 풀고, 그리고 교과서 같은 것도 방통대 교재가 되게 이렇게 해설식으로 해서 잘 그 통론 같은 거, 개론 같은 것을 잘 풀어내는 측면이 있잖아요. 방통고는 역시 혼자 거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근데 배움에 대한 열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방통고 다니고 거의 고학 독학하다시피 해서
중앙대에 들어가게 되죠. 뭐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갔다니까 공부를 잘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증권회사에 취업하게 됐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어머니밖에 없어가지고 아버지도 없는, 옛날부터 이렇게 아버지 없으면, 애비가 없으면 뭐 호로 자식이네, 그런 그 이야기를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하는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얘기를 안 해도 자기부터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다 같이 살아 있어도 가난하게 그지없는데 어머니 혼자 있었으니까 중학교 졸업한 것도 어찌 보면 감지덕지죠. 그러니까 그 뒤로는 자기가 공장도 다니고 신문팔이도 하면서 방통고를 나와서 대학에 들어갔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이제 다행히 그 장학 혜택도 받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생력이 있는 거죠. 자립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뭐 어찌 보면 젊은 나이에 산전수전 겪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증권회사에 취업하게 되죠. 그런데 자기 특기가 무슨 뭐 학습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자생력이나 어떤 자립심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게 특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특기는 긍정적 태도. 이 무한긍정을 이 영업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김우중도 그렇고 그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도 그렇고, 그런데 이 영업하는 사람들이 되게 바닥에서 시작해서 없는 데서 뭔가를 이뤄내기 때문에, 나 몸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내 입만 가지면 어디서든지 나 먹고 살만한 것은 볼 수 있다, 그런 긍정적 태도 때문에 너무 자기를 긍정해서, 그래서 지금 웅진그룹도 조금 휘청거리는 측면이 있고, 대우 김우중도 그 대우그룹이 망한 측면도 있잖아요. 그렇게 영업맨들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너무 과다해서 자신을 과잉 신뢰해서 그것 때문에 망하는 측면도 있다고 하는데, 역시 박영욱도 그런 걸 한번 거칩니다. 그런데 자기가 들어보니까 그래도 지게질질 때도 절망하지 않고, 중학교 겨우 나와가지고 소미공장 다니면서도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내 인생 꿈은 이게 아닌데 하면서 그 방통고 다니면서 다른 정규학교 다니는, 그 서울에 갔으니까 좋은 학교들도 많고 부모들도 끄릿끄릿한데 거기에서도 자기를 피하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를 지녔다고 하는데, 이런 태도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그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자기가 이제 그 강남에서 이제 근무했는데, 증권사 고객들에게 이렇게 권유를 하고 그랬는데 IMF 때 폭삭 망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긍정적 태도를 지니기도 했지만은 신뢰를 중시했습니다. 신뢰를. 고객들이 결국은 투자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택하고 책임지는 거, 그것은 그 청담동이라고 했으니까 강남 부자들은 그거 압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손실을 보전해 줬어요. 어머니한테 돈 버는 걸로 그동안 이렇게 집 사줬는데, 그 집을 팔아서 보전을 해줬는데, 손해난 거, 자기 실패한 거, 자기 이 집도 없어가지고 누나 집에 얹혀 살고 사글세로 사는 것, 그것보다도 더 아프고 또 아픈 것이 어머니 집을 판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 그 혼자서, 어머니 혼자서 자기들 어렵게 키웠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사줬건만 손실을 보전해 주느라고. 어찌 보면 당신들이 이거 선택해서 투자한 거 아니냐, 내가 권유는 했지만 내가 이런 사태를 어떻게 예감했느냐, 알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세계적인 어떤 그 사태가 일어났는데, 우리나라 IMF 때 직장도 그때 뭐 많이 떠나게 되고 자영업들도 많이 망하고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그 돌발 상황, 외적 상황까지는 정부에서도 펀더멘탈이 견실하다고 해서 그 말을 나도 믿었는데 이런 사태가 날 줄 알았느냐 하면서 다른 데 핑계를 댈 수도 있고 남 탓을 할 수 있고 정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측면도 있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신뢰를 중시해서 손실을 보면서도 어찌 보면 뭐 그 구두 권유고 구두 약속인데 그것을 지켰어요. 손해를 보면서 손실을 보전했죠. 그러니 그 고객들이 얼마나 이 박영욱을 믿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도 이제 산전수전 겪고
그 뒤에 이렇게 또 그 폭삭망했던 증시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거 보면서 오히려 위기넘에는 기회가 있고 그리고 사람 죽으란 법은 없구나. 그래서 그 사람도 이 박영옥 씨도 9.11 사태 때 또다시 증시가 주저앉았을 때 그때는 이제 그 2001년이니까 전업투자로 나섰을 때인데 투자에 나섰죠. 그렇게 해서 뭐 큰 돈 없고 이제 그 살고 뭐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돈은 적었지만 남들 다 떠날 때 남들 불안하다고 다 던질 때 이때 기회를 잡는 것이구나. 그렇게 어찌 보면 40년 동안 직장생활 한 12, 13년 하고 그리고 나이는 40 가까이 됐고 그 다음에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이 흥망 산전수전을 겪은 그 이후에 여기에서 이제 그 돈은 원금은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잘 절제해야 된다. 여기 이제 이런저런 사태를 겪으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이른바 농심투자다. 농심투자. 농부의 마음으로 투자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농부주식가, 주식투자가 또는 주식농부 또는 농심투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농부의 마음으로 농심을 하면 아닙니다. 농부의 마음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가 이 농촌 출신이기도 하지만 주식은 농사를 짓는 것이다. 그리고 이 주식을 돈으로 보지 않고 주식을 종자 씨로 봐야 된다. 그런 인식을 가진 거예요. 즉 주식을 이 증권을 돈으로 보면은 자기 철학이 담기지 않아서 자기의 그 어떤 그 이 증식 그것이 뭔가 이렇게 불려나가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데 이 주식을 종자로 보면 씨로 보면 농부의 마음이 생기고 그게 농심이죠. 그리고 농부의 마음이 생기면 농사라는 것은 원래 적어도 1년 벼는 1년이요. 사과 같으면 5년이요. 10년이요. 그렇게 가야 하잖아요. 그렇게 1년을 기다릴 수가 있고 심고 가꾸고 거두고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서 3, 4년 가져갈 수도 있고 이렇게 주식을 보는 눈을 돈이 아니라 종자로 봤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떤 법칙을 투자를 했느냐? 4가지 이야기예요. 씨앗 고르듯 기업을 골라라. 기업 선택. 씨 고르듯 기업을 골라라. 기업은 씨다. 내가 기업에다가 이 종잣돈을 심는 거다. 그러니까 주식을 선택할 때 좋은 종자를 골라서 썩은 거, 쭉정이, 그 다음에 나쁜 것, 다른 어떤 그 잡시가 섞인 것, 이런 거 골라내고 씨앗을 심어라. 그 다음 때를 봐라. 때. 파종기가 있지 않느냐.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지 않느냐. 여름에 가꾸고. 그러듯이 투자기를 선택하라. 투자 시점을 선택하라. 아까 9.11 사태 같은 때 다른 사람 다 도망갔을 때 폭락했을 때 뛰어들었듯이 투자 시점을 보라. 그는 위기를 감당할 수 있는 담력이 있었고 그리고 위기 너머에 있는 위기는 말 그대로 위험한 기회라고 하잖아요. 그런 투자 시점을 고를 줄 아는 즉 씨를 고를 줄 알고 그 다음에 때를 고를 줄 아는 그 다음에 심기만 하면 되냐 씨를 어느 때 심기만 하면 되냐 아니다. 바꿔라. 어떻게? 기업과 상생하면서 기업과 상생 즉 내가 어떤 기업을 산 거다. 내 기업의 일부를 산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워런 버핏이 코카콜라에다 투자하면 코카콜라 마시면서 그 투자 설명회 같은 거 할 때 자기 뭐랄까요 투자 효과를 투자 홍보를 그렇게 하듯이
기업인과 기업 대표와 내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기업과 소통도 하고, 때로는 기업의 그 뭐랄까 변화, 기업이 또 어떤 그 기업을 다시 인수하려고 하면은 그런 움직임, 그런 상생정신을 가지고 투자했다. 그리고 이제 거둬라. 거둬야죠. 추수를 해야 되죠. 수익을 내라 그런 이야기죠. 날마다 이런 이 반복을 통해서 농사 짓는 이런 자세로 씨를 뿌리고, 어느 때 뿌리고, 뿌린 다음에 기업과 함께 상극이 아니라 가꾸고, 그 다음에 거두고, 이걸 계속 반복하라. 그래서 그 박영옥 씨의 이제 투자 포인트는 돈을 종자로 생각하라. 그 다음에 시간을 투자하라. 시간이 누구 편인가? 기다릴 때는 기다리고, 그 다음에 노력을 기울여라. 그래서 투자에서 매우 강조하는 게 뭐냐면 공부예요. 본인이 13년이나 증권가에서 근무를 하면서 펀드 매니저로 이렇게 투자하면서 다른 사람 돈을 움직여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전업투자가로 나가서 그런 연마 뒤에 자기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남의 돈 가지고 투자하는 것과 자기 돈 가지고 투자하는 건 또 다르죠. 그런 차원에서 이 주식 농부 박영옥은 농사 짓듯이 투자를 했다는 이야기죠. 저는 주식 투자는 안 하지만은 제가 이제 발령받아서 시골 학교에 가니까 거기서도 전화로 확인하고 뭐 그럴 때입니다. 그때는 1986년이니까. 그런데 투자하는 사람들 꽤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투자하는 사람은 몇십 명 봤지만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 부동산 투자로 돈 버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그만큼 주식이라는 것은 위험한데, 그 위험한 시장에서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초고수로 살아남았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이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주식 농부의 이 농심 투자, 말은 쉬운데 이게 실천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공부하라고. 그리고 이 원칙을 실행하라고. 모든 과정에서 기업의 뭐 재무제표, 그 다음에 이 투자의 절반은 어찌 보면 이 트렌드인데, 이 트렌드는 또 심리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 어찌 보면, 그래서 증권 투자하는 사람들이 뭐 대개 뭐 경영을 공부하고 경제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고 뭐 그러는데,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게 사회와 심리를 공부하는 게 주식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죠.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사람 마음 읽으려면 자기 마음부터 알아야 되죠. 자기를 알고 남을 아는 거 아닙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잖아요. 남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험하지 않다. 투자에서도 위험하지 않은 게 제일 중요합니다. 워런 버핏도 그랬잖아요. 원금을 보존하는 것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최고 중요한 원칙이다. 조지 소로스라든가 이 워런 버핏을 보면은 박영옥처럼 어릴 때 이 뭐랄까요, 아주 위험한 상태에 처한, 특히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은. 그래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리고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이 얼마나 백방으로 노력했는가를 자기가 몸소 보고 체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투자할 때도 그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정보를 만들어내죠. 우리는 뭐 정보가 중요하다. 또 어떤 기업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사실은 뭐랄까요, 조작, 뭐 투기 또는 사기까지 참 요새 뭐 펀드도 보면은 정말 이 속임수들이 많잖아요. 그런 시장에서 이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손해를 보면서도 약속을 지키는 자세로 농부를 지은 이 박영옥은 지금 2천억대 재벌이라고 하잖아요. 옛날 1500대 때 뭐 우리나라 주식 부자 400등 안인가 들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이제 되게 부동산 부자는 파악이 잘 안 됐는데 요새는 이제 전산망이 잘 돼 있어서 파악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부동산 부자는 뭐 그 부 상태를 파악하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식은 뭐 화난 거잖아. 이게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 부자 중에서 몇백 등 안에 들었다는 것은.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는 이 농심투자법, 농부투자법, 이것을 실천한다면 여러분들도 아마 부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뭐 제가 필통을 준비를 못했네요. 여러분들도 우리 그 성인들 최고의 관심은 되게 돈과 자녀인데, 농부하면은 주식과 관련이 적을 것 같지만 이 첨단 시대에 이 사람이 박영옥 씨가 아주 그 뭐랄까요 금하는 것은 뭐냐면 빚 투자 마라, 빚. 그 다음에 단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 농부 부자 박영옥 씨가 이야기하는 대로 빚내서 투자는 마라. 심리적으로 무너져 버린다는 이야기죠. 특히. 그리고 이제 그 기관에서는 그냥 어느 정도 돼버리면 팔아버리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제가 주식에 대해서 뭐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면 샀다 팔았다 괜히 그 수수료만 낭비하지 말고, 오르면 그 따라가서 또 내리면 또 더 내려간다고 이렇게 사고 팔다가 돈만 자꾸 쪼그라들고 수수료만 내게 되니까 빚내서 투자 말라, 단타 투자 말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기업을 종자 고르듯 골라라. 투자 시점을 씨 뿌리는 시기처럼 골라라. 가꿔라. 누구와? 기업과 함께.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한 주 샀으면 이 한 주 몫에 기업인이다 생각하고 기업인처럼 기업인과 상생하면서 그 다음에는 거둬라. 수익을 내라. 안 될 때는 역시 손절매 해야 되지. 손절매 어렵죠. 왜? 손해보는 것이 이익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한 3배 내지 5배 정도 크다고 하죠. 100만 원 잃어버리면 평생 기억합니다. 그러나 100만 원 번 건 2, 3일이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로또에서도 그 당첨된 그 기쁨은 3개월, 6개월도 안 간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망하고 나면 인생까지 무너지는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로또에서 5억 번 건 당연한 건데, 거기서 이제 5억 까먹는 게 몇 년 안 걸리는 수도 있으면 그 손실에 대한 어떤 그 상흔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5억 번 거에 대한 그 행복도는 금방 떨어져 버리는 데 비해서 이만큼 우리는 어떤 그 부정적인 인식에 이 생체 시계가 맞아 있는 겁니다. 왜? 부정적인 경고에 반응을 잘해야 인생을 영위하고 그 다음에 자손을 낳아서 생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투자가 어려운 건데, 그 어려운 일을 박영옥은 농심 투자로, 농부 투자를 해왔으니까, 그가 이제 쓴 책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그 책을 이렇게 기반으로 해서 한 건데, 돈 뭐 일하게 하라. 즉, 돈이 돈 벌게 하라, 그런 이야기죠. 그런 책들도 뭐 여러 권 썼습니다. 책도. 그 다음에 칼럼 같은 것도 여기저기 연재하고. 여러분들도 투자 잘해서 부자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인생 멋지게 성행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맙습니다.